안녕하세요. 박희진입니다. 2강 태양광 발전량 예측 2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정에서 풀어보려는 문제는 태양광 발전량 예측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정의하고 필요한 지식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할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풀어볼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기후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 기온이 올라가면서 태풍의 강도도 강해지고 지역별 시간당 강수량도 늘어난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여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합니다. 화석 연료 대신에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전력을 생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발전량 예측이 가능하다면 다른 방식의 에너지 발전소와 상호 보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날씨에 따른 변화량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벤 다이어그램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해서 어떤 지식들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메인 지식입니다. 도메인 지식은 현재 우리가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데 예측에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첫 단추를 끼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관련된 일사량, 일조량, 날씨 정보를 나타내는 AWS, ASOS 등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 관련된 지식입니다. 파이썬과 데이터 사이언스 패키지인 판다스, 넘파이, 매플로립, 그리고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우까지 사용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하나는 수학 및 통계 지식인데 고등학교 수준의 선형대수, 확률 및 통계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지식을 고루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라면서 이것저것 알아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많이 가지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가지 지식의 균형을 잡으면서 균형이 있는 상태에서 세 가지 지식을 골고루 다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분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담감은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이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이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제가 선택한 기준은 최근 논문 중에 어떤 데이터, 어떤 모델로 예측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논문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발전량 예측을 위해서 논문까지 살펴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 소개되는 논문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2개의 논문은 요약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 1개의 논문은 참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마주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사량과 일조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일사량에 대한 정의는 태양광선에 직각으로 놓은 1제곱센티미터 넓이에 1분 동안 복사되는 에너지의 양, 빛의 세기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일조량이라는 단어는 일정한 면적에 비치는 태양광선의 양으로 태양광선이 구름이나 안개로 가려지지 않고 땅 위를 비추는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밝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일사량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사량은 하루 중에 태양이 정남쪽 하늘에 있을 때 12시 30분 무렵이 최대가 됩니다. 1년 중에는 하진 6월 23일경에 최대가 됩니다. 태양의 고도가 높으면 지표면에 도달하기까지 통과하는 대기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일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국소적인 일사량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산이나 거대 구조물 등의 지형에 의한 그림자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일사량 정보를 참조하면 제일 좋습니다. 반대로 지역별 일사량 정보를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 위치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부분은 태양광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 분석을 통한 연간 발전량 예측에 관한 연구 논문의 한 부분을 참조한 내용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일사량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일사량이 증가하면 대기 온도와 태양광 모듈 온도가 함께 증가합니다. 자, 이 논문에서 밝힌 부분은 대기 온도와 태양광 모듈 온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대기 온도를 사용하긴 하지만은 그 대기 온도와 태양광 모듈의 온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의 온도가 증가하면 발전 효율이 낮아지고 풍속이 증가하면 발전 효율이 높아집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풍속을 통해서 뜨거워졌던 태양광 모듈의 온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발전 효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너무 온도가 낮아도 태양광 모듈의 온도가 낮아도 발전 효율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데이터는 기상 위성 데이터입니다. 국소적인 일사량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기상 위성 데이터에서 하향 단파 복사라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하향 단파 복사라는 데이터는 일사량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국소적인 일사량은 그럼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면 될까요? 이제 이 데이터를 위해서 우리가 하향 단파 복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도달하는 복사를 태양 복사 또는 단파 복사라고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내려오는 방향을 단파 복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오른쪽 이미지는 천리안 위성 2A호에서 촬영된 하향 단파 복사입니다. 천리안 위성 2A호 이전에 그 이전에 우리나라 위성이 있었죠. 그때는 일사량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천리안 위성 2A호에서는 하향 단파 복사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데이터는 일정한 넓이의 영역에 하나의 픽셀로 고유한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지상 관측 데이터는 ASOS와 AWS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ASOS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ASOS 데이터는 존강 규모의 날씨를 파악하기 위해 정해진 시각의 모든 관측소에서 같은 시각에 실시하는 지상 관측을 말합니다. 여기서 존광 규모란 일기에도 표현된 보통의 고기압이나 저기압의 공간적 크기 및 수명을 말하며 매일 날씨 현상을 뜻합니다. 제공기간은 1904년부터 측정을 시작했지만 관측을 시작한 시점은 지점별로 그리고 요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 요소는 기온, 강수, 바람, 기압, 습도, 일사, 일조, 눈, 구름, 시정, 지면 상태, 지면, 초상온도, 일기현상, 증발량, 현상 번호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103개의 제공 지점이 있고 원하는 지점이 없는 경우에는 제공 요소가 AWS에 존재한다면 AWS에 보완한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AWS 데이터입니다. AWS 데이터는 ASOS 지점이 설치되지 않은 위치의 관측 공백 해소와 국지적인 기상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AWS는 과거에 사람이 직접 관측하던 것을 자동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설계한 장비로 실시간 측정, 연산, 저장, 표출 등의 정보를 수집할 때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제공 기간은 1997년부터 제공하며 AWS 또한 지점별 요소별로 다릅니다. 제공 요소는 기온, 강수, 바람, 기압, 습도 등으로 상대적으로 ASOS 데이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공 지점은 510개로 AS소스 데이터보다 훨씬 많은 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상위성 데이터, 단파복사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3단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단파복사 데이터의 조회 단계입니다. 기상청의 기상자료 개방 포털이라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고요. 중앙에 있는 그 메뉴입니다. 중앙에 있는 메뉴에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를 선택하시면은 좌측의 메뉴가 변경이 되는데 기상위성 페이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위성을 선택해 주시면은 하위 페이지로 천리안 위성 2A호에 대한 페이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화면 가운데에 검색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분으로는 기본 산출물로 우리가 변경을 해 주셔야 되고 기본 산출물 중에서 단파 복사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단파 복사에는 하향 단파 복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단파 복사 조건들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형태는 netCDF라는 타입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netCDF 말고 이미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이미지로 받는 것보다는 netCDF로 받으시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영역은 한반도로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한 번에 최대 5일까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시간대는 전체 시간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조건에 따라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파 복사 데이터 담기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신청했었던 그 자료의 목록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담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이전에 체크박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체크박스를 선택해 주시면은 아래에 있는 목록들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선택되어진 리스트들을 우리가 신청 대기 목록에다 담아주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용량 자료 신청 대기 목록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 단파 복사 데이터 자료 요청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는 앞에서 대기 목록에 집어넣었던 목록들을 지금 여기 이렇게 리스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체크박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료 요청을 눌러주시면은 이 목록을 자료 요청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5일간의 데이터를 담았다고 하면은 5일간의 데이터는 24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12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페이지에 최대로 볼 수 있는 신청 건수가 4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를 한 번 누르셨을 때 이 한 번의 누름으로 인해서 40건이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아래 보시면 페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이동해 가면서 40건씩을 추가로 3번 누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방법이 좀 불편하고 장기간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국가위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단파 복사 데이터 FTP 설정 입력입니다. 기상청 FTP를 선택하고 이렇게 기상청 FTP를 선택해 주시고 아래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는 수단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메일로 체크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메일이나 SMS를 체크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을 받을 수 있냐면요. FTP의 주소와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포트번호를 전달받게 됩니다. 바로 요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메일이나 SMS가 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일정 시간 주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들을 진행하시려고 하면은 회원 가입이 먼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고 하면은 회원 가입부터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단파복사 데이터 FTP 접속 주소 확인 단계입니다. 메일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은 붉은색 박스로 이렇게 쳐놨는데 이 위치에 사이트 주소의 주소하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 계속해서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유효기간 안에 접속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을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실습에 사용할 단파복사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와 같이 하향 단파복사 데이터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저장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습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2020년 3월에서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총 10개월의 데이터인데 이 기간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경우에는 NC 파일의 용량이 100기가를 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는 그 많은 대용량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이트를 통해서 파일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되어져 있는 NC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CS 파일로 변환되어 있는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기상 관측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상 관측을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은 그 안에 지상이 보이실 거고 그 안쪽에 종광 기상 관측 ASOS라는 항목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형태는 시간 자료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점은 제주도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예측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주도로 선정되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지점이 총 6개가 있습니다. 고산, 서귀포, 성산, 성산포, 제주 이렇게 6개의 지점이 있지만은 지점 상세 보기가 없는 성산 187과 성산포 265가 있는데 여기에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점 상세 보기가 있는 고산과 서귀포, 성산과 제주 지점만 ASOS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점을 정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떤 것을 받을 거냐라고 했을 때 기온 데이터와 강수량 데이터, 풍속, 풍향, 습도, 일사 데이터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ASOS 데이터에서도 일사량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데 앞에서 하향 단파복사 데이터를 위성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사 데이터는 참조하는 데이터로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조회가 뜨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리스트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를 확인하면은 최대 10건만 표출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10건의 데이터를 확인하신 다음에 CSV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CSV 파일로 내 컴퓨터에 저장되게 됩니다. 예, 이번에는 지상 관측 데이터, AWS 데이터 받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ASOS 데이터하고 비슷합니다. 지상까지는 동일하고요. 방제 기상 관측, AWS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면은 오른쪽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 형태는 시간 자료로 변경을 합니다. 참고로 시간 자료 말고 이것은 주 데이터하고 월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받는 데이터는 1시간 단위의 자료인 시간 자료 데이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래 지역을 보시면은 제주도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WS 데이터는
기압 데이터를 제외하고 전부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위에 기간이 있죠?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2020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시간이 0시부터 23시까지로 되어 있다는 거, 요거를 점검을 해주시고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또한 아래 리스트가 뜨게 될 것이고 그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CSV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 컴퓨터 안에 CSV 파일로 저장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 3강에서는 태양광 발전량 예측의 2의 두 번째 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